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진훈 뮤직의 대표 피아니스트 최유진입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유진훈 뮤직의 뮤직 상담소입니다. 음악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진실 학생이 보내주신 메일에서 저희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박건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박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월이었죠. 저희 유진훈 뮤직의 살롱 콘서트에서 연주를 해주셨을 때 그때 반응도 엄청났었는데요. 네. 아마 풀 영상이 올라왔죠? 네, 풀 영상도 네. 올라왔고 사실 풀 영상이 올라올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연주를 잘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은 학생들이 독일 유학을 앞두고 있고 아니면 독일 유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역시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해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유학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 담당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 또 네. 교수님께 레슨을 받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연세대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동시에 독일에서도 이제 교수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 조영창 선생님? 네, 조영창 선생님께 제가 네, 이제 네. 사사를 했는데 네. 그 조영창 선생님의 독일에서 레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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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에 제가 되게 감명을 많이 받고 정말 독일에 가서 이 제대로 된 수업을 네네.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 4학년 때쯤 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준비가 네.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네. 네, 어학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유학에 대해서 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막막했었습니다. 또 제가 입학했을 때 당시로부터 지금이 또 딱 10년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변함이 없는 거는 네. 언어가 더 강조되면 강조됐지 네. 약해지지는 않는다라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학교마다 요구하는 그 자격증의 레벨이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통의 레벨이면은 입학이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학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몇몇의 학교가 베아인스였고 보통은 아츠바이 였는데 네. 지금은 기본이 베아인스가 되고 네. 이제 베츠바이도 약간 쉽게 이제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어학에 관해서 조언하는 거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교수와의 소통은 네, 맞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장학금도 있고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무지해집니다.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네. 또 그 독일에 가서 창출되는 정말 수많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 기회를 쟁취하는 데에 있어서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언어가 뒤떨어지는 순간 그 모든 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음악을 쟁취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그 어느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최저 리밋보다도 네. 내가 높게 준비를 해놔야 네, 맞습니다. 그래야 정말 그 독일의 정말 공부를 네.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동감입니다. 듭니다. 네. 요새 이제 그런 K-컬처라 그러죠. 네네. 네, 한국의 그런 문화의 위상이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현지에서 그렇죠. 폭발적이거든요. 네.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도 정말 K-팝이 그냥 흘러나오고요. 독일인들, 유럽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그런 아이돌들의 춤을 지금도 추고 있습니다. 네, 저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히려 저희들보다
그런 유럽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네.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찬스가 네. 네, 정말 눈만 돌리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고립하지 않는 마인드를 장착을 하고 떠나면 네,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정말 생각입니다. 열린 마인드만 있으면 네. 충분히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건우 선생님,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학비는 어느 정도 되었었나요? 보통 이제 독일 유학이라고 하면 학비가 안 든다라는 네, 보통. 그리고 미국은 돈이 많이 든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조금 형편이 되면 미국도 옵션에 있지만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은 미국 자체가 옵션에서 제외돼 있고 무조건 독일. 네, 2013년도에 석사를 들어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독일 전역에 학비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학생 회비 그리고 교통비 한 학기에 약 300유로 정도. 네, 한 하루 치면 그때 한 40만 원으로 모든 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었고 학생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엑자멘을 들어갈 시점이 2016년인데 그때 기점으로 한 번 또 유럽 회원국이 아닌 예를 들어 아시안이나 네. 이제 멀리서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학비를 자기들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냐 하는 그런 안건이 또 한 번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엑자멘을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엑자멘은 등록금이 생겼어요. 아. 네, 엑자멘부터 등록금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석사도 등록금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 그 정도의 비용은 내야 되는 걸로 이제 된 것 같아요. 그게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지역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좀 형편에 맞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담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었으니까 네. 미국 유학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었나요? 미국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동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의 차이도 굉장히 있죠. 제가 미국에 있었던 때는 95년에서 2000 약 5년까지인데요. 1년에 약 5만 불에서 7만 불 사이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연대를 졸업했으니까 네네. 연대 제가 다닐 당시에 학부 등록금이 500만 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고 이제 석사 박사로 오게 되면 대학원은 학비가 한 7, 800 이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등록금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좀 내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래도 현저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학비가 이렇다 치면 혹시 대표님 이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 한 300에서 400 정도? 독일에서 생활하실 때 그 정도가 이제 월세로는 맥시멈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유학했을 때는 이제 한국인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이제 사실 막 다 까놓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1,000유로 정도 를 한 달 생활비로 집세와 생활비 합해서 모든 게 다 포함된 생활비가 1,000유로 정도로 이제 평균이 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독일도 물가가 1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랑의 비용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컨텐츠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듣지 못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어학을 아무리 잘해도 그 현장에서 악기, 실기를 못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실기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실기 곡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 저는 제 제자들이나 제 이제 후배들에게 곡을 정할 때 무조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곡 18번 곡을 고르라고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엑자멘을
공부할 당시에 교수님께 여쭤봤었어요.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대에서 주는 차이, 네. 시대에서의 나오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3개의 다른 시대의 곡을 준비를 하고, 액자맨 같은 경우는 아마 4개의 다른 시대 네, 맞습니다. 에서 곡을 좀 자유롭게 준비를 하고, 몇몇 학교에서는 한두 개의 지정곡을 또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대를 어떻게 잘 구분해서 소나타, 콘체르토, 예를 들어 바흐, 스위트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네. 넣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유학을 간다면 최소한 내가 준비한 시대의 곡에 있어서는 그 어떤 거를 시켜도 자신 있게 할 만큼 전악장 정도는 다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가 1악장만 준비했는데 혹시 3악장 시키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을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조금 그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조금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곡에 있어서는 최소한 전악장 다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현지 음대에 그 입시를 보실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입시를 보는 시스템 자체가 네. 한국이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철저한 그런 커튼도 치고 그다음에 뭐 담당 교수들은 못 들어오는 그런 학교들도 네. 있고 한데 독일 입시는 철저히 그 교수의 개인 권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택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미리 네. 가서 이제 나의 실력을 선보이고 네. 뽑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사전에 이렇게 약속도 이루어지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였을까요? 콘탁과 네. 포시필. 네, 맞습니다. 네, 학생들이 굉장히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집착 내지는 옵세션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무조건 컨택을 해야 네.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믿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액자맨을 시험 칠 때 한 번 포시필을 갔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진 않고, 네. 그 다음에 나를 뽑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네. 단지 그 한 번의 시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첼로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네. 충분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입시에서 내가 실력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컨택하지 않아도 네, 네.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액자맨을 시험 칠 때 그러니까 네. 꼭 실력뿐만 아니라 네, 네. 1, 2차가 있었는데 네. 1차를 끝나고 결과를 들으려고 네. 이제 기다렸거든요. 하루 종일. 네.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교수가 나와서 너를 뽑고 싶지 않다 이런 네.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액자맨을 들어가면 다른 실내악 연주도 있을 거고,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개인 활동도 있을 거고, 내가 너를 액자맨으로만 뽑으면 얼마나 너랑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냐. 액자맨부터 오는 건 자기는 반갑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어디 다른 학교 칠 거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교수님한테만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만 시험을 쳤고, 당신에게 떨어져도 다음 학기에 당신에게 시험을 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러면 자기가 합격을 줄 테니 2차에서 통과한다면 자기한테 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컨택을 해도 사실 시험 때 못하면 소위 말해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컨택을 하지 않아도 실기 때 잘하면 쟤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교수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택보다는 그냥 이 시험을 내가 준비를 잘 했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첼리스트로서의 삶을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아주 후회합니다. 어떤 의미로 후회하시는 거죠? 사실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석사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박사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승자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실 연습 시간에 견뎌야 되는 이 외로움과 그 연습량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음악 연주 활동을 멈추는 순간까지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독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거를 언제까지 이 떨림과 이 불안감을 느껴야 되나 느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십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첼로는 제가 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 돌려드리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첼로를 통해서 무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창조주께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저에게 주신 첼로를 선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유학을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건우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첫 게스트죠.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네. 너무 영광인 시간이었습니다. 왜 저를 첫 게스트로 오셨는지 나중에 촬영 끝나고 따로 진지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경험담, 이것도 대표님의 경험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진지한 상담을 이메일이나 유진온 연락해 주셔서 좀 여쭤보시면 아마 진지한 이런 대답들과 실질적인 정보들을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박건우 선생님 다시 모셔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사실 아이고.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 울렁증 저는 못 느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몇 대나 있는지. 그럼 다음 유진원 뮤직 상담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